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총 이익도 지금 위태로운 어떤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자, 주가 회복은 언제쯤 셀트리온 그룹 전반적으로 좀 나올까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 어제 좀 양봉이 나왔다가 바로 또 밀어버리는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장중에 수급도 프로그램 쪽이 또 매도, 외국 현물에서도 외국계와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만 조금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회복을 일주일 넘게 지금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강도 지표를 나타내는 에덱스 지표 자체가 볼린저 밴드 하단이 계속 이제 밑단으로 내려가면서 이 부분도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 단기 변동성 지표인 슬로스토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침체존에서 계속 있으면서 사실 제약바이오 쪽이 헬스케어의 대형주 쪽 같은 경우는 주가 회복이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유독 이제 셀트리온 쪽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16만원은 락바텀 가격인데 이전 같으면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는 어떤 흐름인데 이번에는 지금 오히려 더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일단 매도를 하고 있는 어떤 수급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시간에도 한 300원 정도 더 빠졌고요. 자,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는 뭐 1.91%로 큰 흐름은 아닙니다만 이 현물에서 어떤 수급이 개선이 안 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4분기 어떤 실적도 지금 이제 공개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부진한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뭐 올선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그 부근에서 밑꼬리가 좀 나타났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갭업 시켜서 지금 이제 올선 살짝 위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약보합 정도인데요. 크게 하락했다기보다는 반등이 나오고 나면 연속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약세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에코피로비움과 계속 이제 시가총액 관련의 1위 부분을 다투다가 지금은 엄청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LNF하고도 지금 차이가 지금 얼마 나지 않죠. 그래서 이 LNF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이 여기는 사실은 이제 테슬라의 어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쇼 커버링까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선방하면서 바이오 쪽들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시가총액이 줄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헬스케어가 이 부분들이 또 어떻게 또 역전이 될지 상당히 좀 뭐 이번 주에 이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어떤 상황까지 되어 있죠. 자,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직접적인 어떤 내용들은 없어요. 사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주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원체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소수주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 SM을 두고 이 하이브와 이제 카카오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지주라든지 뭐 KTNG라든지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주주 행동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지금 국내에서도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저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어떤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이 주주 행동주의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갔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주식을 이제 매입을 해서 뭐 경영진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불필요한 부분들의 어떤 매각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본래 어떤 기업 가치로 올려놓겠다 하는 게 이제 주주 행동주의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펀더멘탈이 뭐 나빠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올해도 기대되는 게 많이 있는데 주가만 지금 회복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 주주 행동주의 관련된 확산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 어떤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외부적인 어떤 이제 그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내부적으로 이제 뭐
이 개인 주주들의 어떤 연합 형태로 주총에서 어떤 이제 힘들을 뭐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올해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주 권익을 이제 올려주기 위해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주총을 앞두고 이제 배당 계획을 막 발표하는 거죠. 예전에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주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대단하게 뭐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 부분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총회를 앞두고 뭐 배당 확정 공시라든지 그다음 뭐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을 하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내에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자본금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주주가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당연히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 올라가는 어떤 구조거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뭐 일단 경영권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논문들을 보게 되면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가면 또 장래에 뭐 판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배당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주주 가치에서는 정대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주 행동주에서는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도에도 사실은 자사주 매입을 대거했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전에는 자사주 매입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안 했는데 작년도에 뭐 2,500억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850억대. 올해도 2월 달에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500억, 헬스케어가 250억 했는데 주가에 이제 이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소각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매입만 항상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좀 개선되기 위해서는 자사주 어떤 소각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주주 행동주의의 어떤 셀트리온 입장도 좀 뭐 필요한 어떤 상황까지도 지금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어제 이제 교보정권의 리포트를 보면 이제 네 번째 어떤 웨이브가 지금 임박한 상황인데 주가가 안 가는데 사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어떤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대형 이제 그 빅파마 같은 경우도 주가가 뭐 모더나나 하이자나 뭐 이런 쪽에서도 이 엔데믹 상황에서 이제 뭐 실적 관련되는 부분의 둔화를 이제 반영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모든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에 관련되는 종목들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에 엮여 있는 헬스케어는 이미 1월 달부터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은 중소형 어떤 제약주 같은 경우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덩치가 있는 그런 어떤 대형주 쪽은 이제 아직 움직임이 없다기보단 시장보다도 훨씬 더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약주 전체에 특별한 어떤 모멘텀 없다. 뭐 기관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라면 뭐 신약의 어떤 승인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인데 중소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이 금리단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다른 어떤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반영을 하고 근데 유독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코로나 때 이 고점을 많이 갔다는 거죠. 먼저 갔다가 이제 이 어떤 이제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빠졌던 부분에 이제 3년 차인데 그래서 바닥은 분명히 이제 바닥인데 주가가 올라가야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반등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간 조정이 상당폭이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향후에 뭐 실적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기대감이 없으면 계속 이제 그럴 건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 중요한 해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직판을 통해서 램시마 SC의 어떤 승인도 기대를 해야 되고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 FDA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2월달 3월달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어,
휴미라 시장 자체가 바이오시밀러 원체가 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장기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입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계속 확대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면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전혀 지금 반영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지금 뒷걸음을 치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의 어떤 기대치들은 이 증권사 하우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 기관들은 계속 이제 팔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중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너무도 지금 아직은 유독 이제 여기에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이제 셀트리온이죠. 그래서 이제 뭐 거의 한 40만 원 부근에서 작년에 8월 달에 한번 반등이 나오고 그 20만 원대에서 지금 또 15만 원대니까 거의 뭐 한 3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이 올해도 뭐 반등 다운 반등을 시장은 나름 이제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보다도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셀트리온의 모습이죠. 올해 1월 달에 가격이 이제 뭐 저점이 16만 6천 원, 15만 6천 원인데 그거보다 더 빠져 있으니까 코스피가 올라갔던 것보다도 전혀 지금 이제 동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더 예,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어떤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기다려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어떤 수급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지금 안 깨야 되겠죠. 이 장기 어떤 추세를 돌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던 10년이었는데 과거 뭐 흐름에서 이 월봉상에서 어떤 추세 전환하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전에는 이렇게 다 한 번씩은 다 올라갔거든요. 이전에 보시면 10년 동안에는 다 이렇게 올라갔던 흐름인데 작년에 나왔던 이 월봉의 추세 전환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기간상으로 7개월 차인데요. 그래서 이 흐름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주가의 어떤 회복해야 되는 어떤 지점.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제 뭐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올라가서 뭐 5일선, 21선 회복부터 먼저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조차도 지금 아직은 좀 쉽지 못한 흐름입니다만 자, 일단 양봉이 다시 나와서 16만 원대 회복을 어느 선에서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의 어떤 개선이 단기적으로 빨리 좀 나와야 되겠죠. 자, 이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